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HTML, CSS를 빨리 익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하나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클론 코딩 하는 게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늡니다. 이제 클론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만들어져 있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화면만 보고, 이제 요 화면만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코드를 구현해가지고 뭐 레이아웃도 잡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도 하고 해가지고 똑같이 해당 웹사이트랑 똑같이 만들면 되는 게 이제 클론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충분히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한테 이거 만들려고 하면 절대 못 만듭니다. 당연히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못 만든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란 말이에요. 전체 다 만들진 않을 거예요. 저희 목표는 요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 섹션 부분에 있는 요 라이언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 섹션의 색상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메뉴 부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구현을 할 건데, 강사가 일단 구현을 하고 그리고 하는 시간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왜냐면 강사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코드 치느라 바빠가지고 강사가 뭔 말 했는지도 놓쳐서 수업 강사님 뭐라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사가 설명할 때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그거에 맞게 제가 시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나중에 참고해서 수업을 따라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녀석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코드부터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캡처를 잠깐 떴고요. 캡처본을 떴고, 자, 그러면 캡처본을 떴으면 그 캡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뭐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 되나? 커지는 게 안 되나? 커지는 게 안 되네요. 요거 그림판에다 할게요,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들어왔으면 요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아웃을 잡는 건데, 그러면 보통 구조를 어떻게 잡냐? 보통 구조를 어떻게 했냐? 웹사이트를 만들 때 전체를 감싸는 박스라는 게 실제 존재합니다. 박스를 존재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등분으로 만들 겁니다. 머리 부분과, 그죠?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밑에 이 섹션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라이언이 있어요. 근데 라이언이 지금 보시면 손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도 마찬가지죠. 메뉴가 지금 보면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운데에 몰려 있죠. 그래서 메뉴도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 메뉴가 아니죠. 자, 얘는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라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한데, 일단 로고 부분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부분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기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콘 이렇게 나눌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 부분도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얘도 지금 이미지가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텍스트도 그렇고 중간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그거에 맞게 컨테이너를 우리가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를 얘도 이제 부여를 해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메뉴를 먼저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어떻게 만들어요? 자, 테일인드 방식으로 할 거긴 한데 테일인드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테일인드를 이제 익숙하게 하려면 많이 해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클래스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저는 눈누라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폰트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그래서 폰트를 적용할 건데 여기 모든 폰트 보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폰트 쓰세요. 강사는 그냥 지마켓 산스 저번에 말씀드렸죠. 강사는 이걸 많이 쓴다고. 자, 그래서 요거 가져다가 CSS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HTML에 자식인 바디한테 어떻게 폰트 패밀리를 적용해주면 된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폰트가 적용이 됐으면 제일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다? 노멀라이즈예요. 노멀라이즈. 자, 그러면 주석을 거시고 노멀라이즈라고 이제 써주는 거죠. 자, 노멀라이즈가 뭐라고요? 평준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디, UL, LI, 자, 마진형, 그 다음에 패딩형,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논 처리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도 자, 컬러를 이너리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 처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노멀라이즈 작업은 완료가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태그는 뭐예요? 뭐 div 쓴 다음에 뭐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섹션 쓰고 뭐 내용 쓰고 그죠? 내부. 자, 근데 섹션과 내부 같은 거 여러분들 보인 적 있죠? 내가 적당한 태그를 모르면 사실 그냥 div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실제로 그러니까 최적화 뭐랄까 적절한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멘틱 태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HTML을 마구잡이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조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멘틱 태그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구조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멘틱 태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윗부분은 보통 헤더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푸터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뭐 메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내용물이 들어간다면 뭐 섹션으로 짓고. 자,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시멘틱 태그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고 알아보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메인으로 감싸가지고 섹션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메인으로 감싸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아티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섹션으로 감싸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섹션이 만약에 여러 개가 존재한다 하면 그거를 한번 메인으로 감싸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보통 이제 맨 윗부분은 헤더라고 이런 식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헤더.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코드를 뜯어봅니다. 실제로 시멘틱 태그를 잘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머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푸터. 자, 얘는 이제 바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걸로 감싸가지고, 만약에 섹션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면 뭐 섹션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되지만 나중에 섹션끼리에 뭔가를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인이라는 태그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뭐 좌측에 있는 뭐 메뉴를 만든다면 뭐 어사이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좌측에서 나오는 그런 메뉴 컨텐츠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메뉴를 만드는 거잖아요. 메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헤더라고 적으시고, 저는 탑바라고 클래스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름은 탑바라 지어도 되고 뭐 랩이라 지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보통 이제 최상위에 있는 막대기다라고 해가지고 탑바라고 이름을 짓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높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얘가 높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간에 갇혀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이 헤더 탑바의 높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높이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높이를 확인할 수 있냐? 컨트롤 시프트 C를 한꺼번에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이렇게 열려요. 개발자 도구.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에서 개발자 도구 열면 안 열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은행 관련 보안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으면 카카오뱅크에서 개발자 도구 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발자 도구 안 열리면 정답 예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보면 높이 그런 거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딱 클릭해 보니까 뭐래요?
높이가 있어요. 이 녀석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다. 근데 정확하게는 뭐 81픽셀로 나오는데 80픽셀입니다. 80픽셀. 80픽셀.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여기 개발자 도구 열면 F12도 개발자 도구 여는 방법이에요. F12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개발자 도구 열리는데 만약에 컨트롤 시프트 C 했을 때 안 열린다 하면 요거 버튼 누르시고 요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의 너비도 이렇게 나오죠. 컨테이너 너비가 몇이래요? 1080픽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80픽셀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높이가 80픽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존의 CSS 방법으로는 여기다가 커스텀을 할게요. 커스텀. 보통이라면 이런 식으로 탑바트의 높이를 뭐 80픽셀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할 게 뭐라고요? 테일윈드를 활용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높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이 안 될 텐데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쓰고 h 대거로 쓴 다음에 80픽셀 이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하면 되나는 모르겠네요.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보려고요. 자, 높이를 80픽셀이라고 정해주시고 아마 안 될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게 없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모르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CSS에서 대가로 사용 이렇게 뭐 없는 것 같네요. CSS에서 굳이 대가로를 쓸 일은 없다 보니까 나오진 않네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이것만 높이 80픽셀 이렇게 주는 걸로만 그냥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를 줬기 때문에 저는 BG 레드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거 테일윈드랑 지금 친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BG 레드 500이라는 건 없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레드라고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BG 레드 507 해보면 색상이 나오겠죠. 그죠? 나오죠. 자, 그러면 80픽셀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탑바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보더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얘를 선택해보면 여기 밑에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더가 있어요, 보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한테 보더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더를. 자, 그러면 보더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자, 얘를 CSS를 까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 내부 컨텐츠라 해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보더 바텀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1픽셀 솔리드 RGBA 00 이런 식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탑바한테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 밑줄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이렇게 적긴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컨테이너도 작업을 해줘야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div.container 이렇게 얘의 역할이 뭐라고요?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소, 즉 너무 넓게 퍼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컨테이너의 역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컨테이너의 너비는 확인했으니까 너비는 1080픽셀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럭 요소를 여러분들이 수평 정렬하는 건 뭐 어떻게 한다? 마진, 레프트, 오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토라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얘를 줄인 표현이 뭐라고요? 바로 마진 0 오토라 했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위아래. 자, 위아래가 뭐예요? 위아래니까 Y축이란 말이에요. Y축이 0이고 X축이 오토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일윈드 방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X 오토. 자, 이게 바로 마진 0 오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컨테이너한테 너비만 주거나 마진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테일윈드를 쓴 다음에 MX 오토를 그냥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마진도 마찬가지로 주석을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죠. 로렘이라고 칠했을 때 정말로 나오는지.
지금 보면 수평 정렬 깔끔하게 수평 정렬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게 뭐예요? 탑바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잡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로고 작업 해줘야죠. 자, 여기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로고 작업을 해줄 건데, 자, 그 전에 저는 이 컨테이너라는 녀석이 부모의 높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탑바한테는 지금 80픽셀을 줬기 때문에 높이가 있지만, 그쵸? 80픽셀을 우리가 탑바한테 80픽셀 줬기 때문에 얘는 높이가 있지만 얘는 높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BG 레드 500 이런 식으로 칠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왜? 높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모의 높이를 이 녀석이 받아오게끔 만들어주면 어떻게? 여기 테일윈도 문법으로 H풀입니다. 자, H풀이 뭘까요? 이게 바로 높이 100%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A 100%. 그러니까 연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컨테이너의 높이도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로고를 집어넣을 거예요. 로고. BG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세요. 로고는 그냥 뭐라 할까요? A 탭 해가지고 샵 그냥 거기다가 클래스 한 다음에 로고라고 쓰겠습니다. 뭐 로고라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로고 박스로 감싸서 A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미지 탭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카카오뱅크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카카오뱅크를 클릭할 수 있는데 클릭해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로고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로고를 까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카카오뱅크 로고. 얘를 클릭해보면 여기에 지금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얘 컨트롤 누르고 얘 클릭하면 로고가 이렇게 열려요. 자, 그러면 SVH 파일 요거 URL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돼요. 어디다가? 이미지에다가. 그러니까 소스에다가 붙여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LT 요거 안 채워놓는 분들 계신데 사실 지금 연습할 때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취업용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는 요거 다 채워져 나와 있습니다. 넣어 있어야 돼요. 웹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적을게요. 카카오 뱅크 로고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가 됐는데 저는 이 로고라는 녀석을 어떻게 하고 싶다? 수직 정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수직 정렬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컨테이너라는 녀석한테 뭐도 준다? 플렉스를 줄 거예요. 플렉스. 그러면 플렉스를 왜 줄까요? 그걸 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플렉스를 준다 해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그쵸?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왜 여기다 플렉스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메뉴 보면 메뉴가 어때요? 메뉴가 옆으로 한 줄로 누워야 된단 말이에요.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있고 메뉴가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한 줄로 누워야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A라서 인라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뭐 DIB 해가지고 안녕 뭐 그 다음에 안 써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코드를 쓰게 되면 지금 플렉스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위에서 아래로 나오잖아요. 왜? DIB랑 내부가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플렉스를 줘가지고 얘네를 한 줄로 눕혀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얘네들이 한 줄로 누운 상태로 즉 가로 배열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플렉스를 여기다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 이미지를 수직 정렬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직 정렬하는 건 뭐라 했어요? 자, 테일윈드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아이템즈 센터가 있습니다. 아이템즈 센터. 왜냐면 컨테이너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됐기 때문에 아이템즈 센터가 뭐예요?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들을 정렬하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줄들이 아니라 한 줄을 정렬하는 녀석이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어디다가 여기도 밑에다가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직 정렬이 되죠.
자, 한번 색상 칠해 보면서 500이죠. 우리 색상. 뭐야? 자, 500. 뭐야? 안 칠해져. 500.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상 칠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컨테이너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A 아트 칠해 볼게요. A. 자, A 아트 칠해 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만큼이에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플렉스죠. 부모가 플렉스이니까 아이템즈 센터 주면서 지금 수직 정렬이 된 거잖아요. 근데 A는 뭐죠?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는 너비 높이가 최소 축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죠. 강사님, 그러면 부모가 플렉스라서 A가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플렉스 아이템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A가 높이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부모의 높이를 받았으면 얘도 높이가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이템즈 센터를 주는 순간 뭐가 되냐면 얘가 너비 높이가 최소로 줄어듭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자, 사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왜냐면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도 클릭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왜? 여기를 클릭해도 클릭이 되게끔. 왜냐면 고객이 무심코 카카오뱅크 클릭하지 않고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이동이 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아이템즈 센터를 여기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 A아트 플렉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이 컨테이너의 높이를 A가 물려받고 있죠? 80픽셀을 얘가 지금 물려받고 있잖아. 왜? DIV가 컨테이너인데 지금 헤더 탑바의 높이를 H 플레이 해가지고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80픽셀, A도 지금 80픽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지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플렉스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면 아이템, 즉 이미지가 플렉스 아이템이라서 부모의 높이를 받아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예요?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높이가 80픽셀로 물려받으면서 그 높이에 맞게끔 너비도 그 비율에 맞게끔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가 아이템즈 센터 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원래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직 정렬만 깔끔하게 된다. 됐죠? 잘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관없는데 PX3이라 할게요. 자, 근데 PX3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테일인지 치트 시트를 어쩔 수 없이 봐야겠죠? PX라는 거는 패딩 X축을 말하는 겁니다. 자, PX를 검색해보면, 자, 밑에 여기 나오네요. 지금 3이 몇이에요? 12픽셀이에요. 12픽셀.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로 와서 PX3 패딩 0 12픽셀. 그죠? 이게 바로 Y축이 X축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로고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만 깔끔하게 지워주면 로고가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